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IBS 인천 방송 주간 뉴스입니다. 생생한 인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인천은 주거복지와 도시, 재정비와 교육, 환경과 경제 이슈까지 다방면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인천시의 실험적 주거정책인 천원주택이 이번엔 전세 임대 방식으로도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접수 첫날부터 신청자들이 몰리며 서민주거 안정대책에 대한 수요가 뜨겁게 확인됐습니다. 인천광역시는 5월 12일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플러스 집드림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천원주택의 예비 입주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3월 매입 임대주택인 천원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 바 있으며 당시 500가구 모집에 3,679가구가 접수해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큰 관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천원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직접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으며 접수 첫날인 12일 오전부터 신청자가 몰리며 접수처에는 긴 대기줄이 형성되는 등 높은 관심과 인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접수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난 3월에 이어 이번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에도 시민 여러분들이 뜨거운 호응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천원주택 정책이 국민적 호응을 크게 얻고 있습니다. 또 결과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인천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년 대비 11.6%가 늘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인 출생아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실증적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지난번에 500호를 이제 매입 임대 주택 공급을 했고 이번에 전세 임대 500호를 또 공급을 합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주택 공급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와 또 청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원주택은 바로 인천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저출생 극복을 하고 또 청년들에 대해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바로 국가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해왔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사실상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천을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한 바도 있고 또 정치권에 지금 소위 말하면 대선 후보들 중에서도 이 천원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천원주택은 국가정책으로 전환될 것이 분명하다. 또 인천시에서는 분석을 해보건대 적은 예산으로 인구 문제, 저출생 문제, 또 청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 하는 것, 이것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시의 천원주택 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돼서 대한민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천원주택 신청 대상은 공고1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또한 인천시는 우선 순위별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 또는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천원주택은 신혼, 신생아 2형과 전세 임대형 든든주택 2가지 유형으로 공급됩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과 입주 가능 주택 및 지원 기준이 다르며 유형 간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 있는 신혼부부는 5월 16일까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인천시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31일 입주자 선정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 주택 물색 및 계약 절차를 거쳐 빠르면 8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나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또는 마이홈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 중구 주민자치협의회를 비롯한 7개 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원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고도제한 규제의 폐지와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인천 원도심 재생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는 인천 중구주민자치협의회를 비롯한 7개 시민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원도심의 발전을 막는 고도 제한 폐지와 규제 완화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고도 제한 폐지 및 완화가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과감하게 재정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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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단체는 최고 고도지구, 경관지구, 역사 문화환경보존지구 등의 중첩 규제로 건축물의 최대 높이가 35m로 제한되어 주거와 상업 건물의 현대화나 신축 등이 어렵고 재산권 침해와 신규 투자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이 점점 침체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원도심 지역의 개발 기회가 박탈되고 있어 고도 제한 완화 없이는 도시의 쇠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천 중구 자생단체 연합은 원도심의 미래와 줄매 삶의 지혜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고도 제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구 원도심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최고고도지구, 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 중첩 규제로 지역 발전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오랜 세월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무엇보다 건축물의 최대 높이가 35m로 제한되다 보니 주거 환경 건물이 환경화나 신축 등이 쉽지 않아 사실상 재산권 침해가 당하고 있었습니다. 신규 투자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지역 경제도 나날이 침체되고 인구 감소는 물론이고 학생의 교육 환경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들이 인천 원도심 발전을 막고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공실 증가, 상권 위축 등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의 규제가 원도심 침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든 터전을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 자연스레 상권이 위축되고 개발 동력도 식어 인천의 명동이라는 옛 명성은 빛바란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는 인천시의 탄원서를 공식 접수하며 덧붙여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 상권 회복과 도시 발전, 정주 환경 개선을 이루고 재물포 르네상스 추진 계획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과 보존의 균형 그리고 시민과 행정의 상생을 요구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앞으로 어떤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인천 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이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발표하며 지역 경제 현안을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천경제계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2025 인천경제주권 어젠다 기자회견이 13일 인천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인천 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인천경제단체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는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산업계의 의견을 모아 인천 경제 발전을 위한 3대 어젠다를 선정해 10개의 대표 과제와 50개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 핵심 현안으로 구성해 발표하였습니다. 박주봉 인천 상공회의소 회장은 어젠다 발표에 앞서 인천의 자생적 경제권 확립을 위한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산업기술 대전환에서 격변기의 흐름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은 전통산업 구조를 빠르게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 탄소 중립 요구 및 공급망 리스크 등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전을 저희들한테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출생률 저하, 고령화 가속화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소비 침체, 내수 불임 장기화 등 한국 경제가 아주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라는 흉흉한 일정을 앞두고 우리 경제계의 혼란을 모색하고자 오늘 이런 행사를 갖게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인천 경제 주권 아젠다는 굉장히 저희들한테 중요하고 우리 기업들한테도 중요하다. 또 우리 인천 시민한테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젠다를 저희들은 반드시 정치권에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모아서 함께 하는 것만이 저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런 행사를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 강국창 인천경영자 총연합회 회장이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 기반 구축,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안정된 국가가 형성되려면 강아지형 모양의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중산층 중심이 되는 국가. 그래서 재력도 중산층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학력도 중산층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나오면은 사는데 취업하는데 지장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이게 안정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력도 고졸만 나오면은 아무런 생활하는데 취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김재식 인천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대표는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와 새 정부에 바라는 인천경제계 10대 핵심 수건 사업을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도시 경제력 강화를 위해서 인천이 동북아 핵심 거점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수도권 규제 정책 전환과 산업 친화적 인프라 조성, 지방 자치 권한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먼저 수도권 규제 정책 전환 부분입니다. 인천은 서울 경기의 경제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지만 같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서 공장 입지, 도시개발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정책은 기업의 성장과 인재 육성을 제한하여 산업 경쟁력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광역 도시권의 경쟁력에 따라 좌우되고 있어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도권 정비 계획법 폐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규제 자유 특구 지정, 강화 남단 경제 자유구역 신규 지정, 강화 옹진 기회발전 특구 지정 등 수도권 규제에 따른 인천 역차별 배소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산업 친화적 인프라 조성 부분입니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라는 국제적인 물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등 다른 지역과 연결되는 교통망이 오래전부터 10대 핵심 수건 사업에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2028년 조기 완공 분산 에너지 특별법 기반,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공유수면 매립 권한 지방 확대, AI 스마트 공장의 산업단지 보급 확대, 경제 자유구역 확대, 부평 주안 국가산업단지의 첨단벤처 융복합 전환,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기 조성, 인천 규제자유특구 역차별 해소, 해사 전문법원의 인천 유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인천 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이후 주요 정당 인천시당의 정책 제안집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 경제계가 던진 메시지에 정치권이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인천시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자문단 및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2026년 3월까지 기본계획 확정을 목표로 실질적인 도시재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인천시는 13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노후계획 도시정비 자문단 및 제3차 노후계획 도시정비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노후계획 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시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날 출범한 자문단은 추진단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자문단 위촉과 노후계획 도시정비 방향 설명, 자문단과 추진단의 공동회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시가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비전과 실행 전략을 자문단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업 방안과 분야별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미래도시 총괄계획가인 에드워드 양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며 인천시가 기존 노후 계획도시를 넘어 100년을 내다보는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혁신적인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자문단과 추진단 관계자들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분과별 운영 방안과 유관기관과의 협업 과제 그리고 법정 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방안 등을 적극 논의하며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 자문단과 추진단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는 전략별 분과 및 추진단 운영을 본격화하여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차질 없이 수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뒤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3월까지 최종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 글로벌 도시정무부 시장은 이번 자문단과 추진단 회의를 통해 노후 계획도시의 미래상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라며 긴밀한 협업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후 계획도시를 활력이 넘치는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소래 습지생태공원 동측에 총 169m 길이의 우회 통행로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연 보존과 탐방객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하반기 중 개방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대공원 사업소는 소래 습지생태공원 동측 통행로의 출입로 폐쇄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소래 습지생태공원 우회 통행로 조성 사업을 오는 5월 23일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과거 염전 운영을 위해 축조된 제방 위에 통행로가 형성돼 있어 인근 주민들이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12월 토지주가 기존 통행로가 속한 토지를 공원에 편입해 보상할 것을 요구했고 이후 지난해 3월 초 토지주가 동측 및 부인교 등 통행로 입구를 펜스로 차단하면서 시민 출입이 제한돼 큰 불편이 초래됐습니다. 인천시는 토지 소유주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 수면을 활용한 우회 통행로 개설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우회 통행로는 총 길이 169.1m, 폭 2.5m 규모로 조성되며 실사 설계를 마치고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 절차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올 하반기 중 동측 우회 통행로를 개방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인천 대공원 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우회 통행로 조성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공원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IBS 인천방송입니다. 인천시가 재난방송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본격화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재난정보는 생명선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5월 14일 재난방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재난방송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방송협의회는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인천시 대변인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구성됐으며 인천 지역의 6개 방송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협의회는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라 재난 예보와 경보, 통지,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 등을 위한 방송 내용의 효율적인 전파 방안과 시와 지역 방송사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인천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대시민 재난방송의 효과적 전파 방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전국 단위의 재난방송과 차별화된 인천 지역 맞춤형 재난방송 기준 마련과 기관별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거기서 피해를 줄이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거는 행정기관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방송이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함께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것이 바로 오늘 재난방송협의회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정된 사회가 되도록 하는데 앞으로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재난방송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재난방송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재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IBS 인천방송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모델인 결대로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학생 각자의 꿈과 특성을 존중하고 진학과 직업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진로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인천형 진로교육의 개념과 실천 전략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결에 따라 꿈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형 진로교육은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고유한 결대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진로교육으로 개념화하였습니다. 인천형 진로교육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형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시 공간의 제약 없이 자신의 고유한 결대로 꿈을 일구어가는 학생 결대로 맞춤형 진로교육입니다. 성공적인 진로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가지의 인천형 진로교육을 뒷받침하는 주요 추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인천형 진로교육을 뒷받침하는 진로진학 직업 주요 정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로진학 직업교육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천형 직업교육 안심취업 10년 보장제는 중학교부터 사회 진입까지 연속적이고 촘촘한 지원 체계로 직업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되살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이 제도로 인천형 직업교육, 전중 후 안심 취업 보장 전략을 실현하고 모든 학생이 미래 직업 역량을 갖춘 행복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IBS 인천방송입니다. 인천시는 신청사 건립 과정에 지역 전문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간담회를 열고 하도급과 자재 사용의 지역 편중을 유도하며 지역 건설 산업과의 상생을 도모합니다. 총 사업비 2,800억 원이 투입되는 인천시 신청사 건립 사업. 인천시가 이 대형 공공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로 지어질 인천시 신청사.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4월 19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총 2,848억 원의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인천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천시 신청사 주시공사로 전남 광주에 본사를 둔 대광건설과 인천지역 무진종합건설, 성흥종합건설 등 시공사와 인천전문건설협회, 인천기계설비 전문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해 신청사 사업의 지역 하도급 업체들의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선 지역 업체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고 대광건설 측도 지역 업체와의 협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간담회 자리에는 인천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도 참석해 인천시 조례의 지역 하도급 업체 진흥 조례에 근거해서 시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기회 확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관계자는 시공사가 인천전문건설협회, 인천기계설비협회의 조건이 맞는 업체 리스트를 요청하면 시공사가 인천 지역 업체만 갖고 입찰을 하거나 다른 지역 업체와 섞어서 입찰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두홍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신청사 건립 사업이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건설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종합건설본부도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신청사는 2,848억 원을 들여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84,417평방미터 규모로 2028년 11월 준공 예정이며 신청사 건립은 단순한 행정시설 신축을 넘어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 모델로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천시 신청사 건립이
지역 건설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IBS 인천방송입니다. 168개 섬을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묶는 인천 섬 통합 디자인 시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덕적도와 구럽도 등이 시범지로 선정되었고 지속 가능한 섬 발전 모델이 기대됩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 섬 통합 디자인 개발 및 시범 사업 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아름다운 인천 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브랜드 개발과 디자인 시범 사업을 통해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천 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역특화 시책 사업의 공모에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10억 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인천시 관내 168개 섬을 단순히 개별적인 공간이 아닌 상호 연계된 하나의 통합적 로컬 거점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 용역의 핵심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의 섬들은 고립된 섬이 아닌 서로 연결된 섬들로서 섬 간 상호 연계성 강화와 섬 고유의 브랜드 발굴, 지속 가능한 디자인 관리 체계 구축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히 개별 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경관의 개선과 섬 통합 브랜드 개발, 인천 섬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이 포함됩니다. 시범 사업은 덕적도부터 우선 시행되며 오는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이틀간 옹진군 덕적도와 문갑도, 구럽도, 소야도, 백아도, 울도, 선미도 등을 방문하여 도서지역 특화 사업의 현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에는 황효진 글로벌도시 정무부 시장을 비롯해 창의도시 지원단장, 섬해양정책과장 등 인천시 간부들과 옹진군 관광공사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며 시범 사업지로는 덕적도와 구럽도 내 주요 대상지를 직접 살펴보고 지역 여건과 사업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현장 점검을 계기로 향후 강화군청과 옹진군청 등 섬 관계기관 및 유관 부서들과 TF팀을 구성해 실질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F팀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디자인 전략 수립과 사업 발굴, 행정 지원,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인천시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과 시민 인식조사, 전문가 포럼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 도시정무부 시장은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해양 도시인 인천에 저마다의 매력을 가진 아름다운 섬들이 168개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많다며 우리 시는 이번 사업으로 통합 디자인을 개발하여 인천섬 고유의 환경과 문화를 살리는 동시에 섬 주민과 방문객 모두를 위한 경쟁력을 갖춘 섬으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며 강화 옹진군 등 지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IBS 인천방송입니다. 인천시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하와이로 떠난 한인 이민 1세대의 삶을 재조명하는 특별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기록되지 못한 역사, 기억되어야 할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일기, 노동계약서 등 65점의 유물이 전시됩니다. 인천광역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인천 출신 하와이 한인 이민 1세대의 삶과 유산을 재조명하는 특별기획전 기록되지 못한 역사, 기억되어야 할 이름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4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구 제물포구락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1900년대 초 하와이로 이주한 한인 이민 1세대가 남긴 다양한 기록물과 유품을 통해 조국을 떠나 타국에서 외롭게 살아간 이들의 삶과 정신을 생생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전시에서는 하와이 이민자들의 삶의 흔적이 담긴 사진과 일기, 노동계약서 등 다양한 기록물과 생활용품 등 총 65점의 유물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들 유물은 이민 1세대의 문화적 자산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그들의 고단했던 이민 생활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입니다. 특히 하와이 한인 공동묘지에서 직접 채록한 인천 출신 이민자들의 묘지 탁본과 사진은 타국에서 이름 없이 생을 마감한 이들의 삶을 다시 불러내고 잊혔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소중한 기록들이 될 것입니다. 이번 특별전과 함께 하와이 한인미술협회와 워싱턴 미술협회 소속 작가 8명이 참여하는 연계 전시 디아스포라의 시선과 예술로 이어지다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에서는 한민족의 이주 역사와 정체성을 예술로 풀어낸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여지며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도영 인천시 문화체육국장은 하와이 이민사는 단순한 이민사를 넘어 독립운동의 숨은 뿌리이자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형성사라며 이번 전시가 기록되지 못한 이민자들의 이름을 다시 불러일으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잊혀진 역사를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무료로 진행되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재물포구락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전화 032-765-0261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IBS 인천방송입니다. Incheon Broadcasting System, IBS. 다문화가 하나 되는 따뜻한 축제의 장이 인천에서 펼쳐졌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세계인의 날을 앞두고 다문화 가족과 시민 2천여 명이 함께한 세계인의 날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는데요. 이날 행사에서는 전통 공연과 체험 부스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의 감동적인 무대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진정한 화합의 시간이 됐습니다. 문화의 차이를 넘어 이해와 공존의 가치를 나눈 현장.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인천광역시는 오는 20일 제18회 세계인의 날에 앞서 17일 시청 앞 앳들 광장에서 다문화 가족과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인의 날 한마당 축제를 펼쳤습니다.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200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으며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인천 베트남 교민회와 파키스탄 비즈니스 협회, 인천 방글라데시 교민회, 한중 다문화 교류 협회 등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단체가 참석하는 한편 식전 행사로 중국 전통악기인 어루 연주와 몽골 전통 댄스팀의 공연이 펼쳐지며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 및 모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이어 내빈과 외국인 주민이 함께 화합의 박터트리기 행사가 진행됐으며 관객들도 만국기를 흔들며 세계인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자녀 및 내국인 어린이들로 구성된 글로벌 어린이 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펼쳐 기념식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마다가스카르와 일본, 캄보디아, 몽골,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의 전통 놀이와 의상 체험 부스가 운영되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저희 가지고 있는 전통 악기, 전통 의상들 체험하는 거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어떤 거 준비하고 오셨어요? 오늘 두 나라의 물건들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 나라의 저희 나라 물건들 가지고 왔어요. 전통 악기에서 인형, 그다음에 의상,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나라의 전통 의상 똑같이 이런 보시다시피 물건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는 어린이날이 두 번 있는데 3월 3일에는 여자의 날이라고 히나마츠라는 게 있고 5월 5일에는 남자의 아이들의 날이 있는데 그 장식을 한번 보여드릴까 해서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설날에 음식을 담아서 먹는 도시락이고 이거는 차도 이렇게 일본에서 이렇게 먹는다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갖고 와봤어요.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 사람한테 일본 문화도 알려줄 수 있고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전통놀이와 경찰 체험교실, 심폐소생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대 행사로는 어린이의 시각에서 외국인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는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가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접수된 작품은 인천미술협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세계인의 날은 국적과 문화, 언어의 차이를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라며 인천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도시인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과 외국인 주민 모두가 함께 소통하며 진정한 지역 공동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IBS 인천방송입니다. Incheon Broadcasting System, IBS.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느덧 5월도 중반을 넘기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도시, 성장하는 인천의 오늘을 기록하며 저희 IBS 인천 방송은 앞으로도 인천 시민 곁에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지금까지 IBS 인천 방송 5월 셋째 주 주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ncheon Broadcasting System, IBS.